점점 저 이재명 세력들이 지금 4번 했는데 그렇죠. 숫자가 줄어들어. 거기에 왜 대해서 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왜 줄어들어? 이재명이 지금 맨 처음 했던 게 17,000입니다. 경찰 추산이. 12월 2일 날, 그다음에 12월 9일 날 했던 게요 15,000이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했던 게 15,000이고요. 그다음에 어제는 사실 내일 정말 중요한 집회 그 선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7,000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알기에는 이재명 연설에서도 이미 이재명의 절망감을 느낄 수 있는데 가면서 저 신혜식 올라와. 신혜식 와서 일로. 나는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죽는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최민희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만약에 비명계 떠들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민주당이 내부에서 분열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하하.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사과하고 하면서 무너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날 사실상 투쟁을 선언했거든요. 허하. 그런데 MBS라고 전국 지표사 굉장히 중요한 조사가 있습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매주 하는데요. 거기서 거의 10% 가까이 올라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광화문에 힘을 얻고 투쟁을 선포하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결집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망해가고 있고 오히려 우리는 커져갖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혁명이 이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목사님. 결심 공판이 며칠 날이에요? 내일입니다. 25일 내일? 2시 한 반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2시에. 예. 나도 내일 재판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네. 근데 나는 3km 전에는 그 차가 못 들어간다 그래서 난 3km를 걸어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재판부에 사정을 했어. 구조화 변호사님이. 나는 그날 재판 못 받겠다. 왜냐면 3km를 나는 걸을 힘이 없거든, 3km를. 그렇죠. 예, 그래서 재판부가 그럼 뭐 출석하지 말려면 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나는 내일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이재명하고 같이 재판 받는 게 또 기분 나빠 또. 그렇죠. 기분 나빠서 난 이제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내일이 이제 몇 시부터예요? 2시 반부터가 이제 결심하고요. 네. 선고하고 내일 12시부터 중앙지법으로 애국 시민들이 모입니다. 중앙지법 정문 쪽으로.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여기 강화문 성도들도 다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월요일 날 12시 서울중앙지법. 예. 서초동 알죠? 예, 서초동으로 오시면 됩니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이 다 와야 돼. 와서 이게 판사한테 힘을 줘야 되는 거야. 에? 힘을. 저기 마지막으로 우리 저 노바 박사님, 그거 바깥에서 시위하고 언론하고 여기에 판사한테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목사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제 내일 김동연 부장이 판결문을 다 써놨을 텐데요. 양형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쳐놨을 거예요, 빈칸으로. 아하. 예, 양형에 대해서는 이게 1년이냐 2년이냐 그 등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해서 하루에도 10번 이상 마음이 바뀔 겁니다. 아마 오늘 강화문 예배 요거 보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어제 거를 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2년 정도로 굳어지고 오늘 광화문 예배 때문에도 2년에 대한 마음은 안 바뀌지 않겠는가 보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황 장군님, 황 장군님은 이미 8부 9부 응서를 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딱 하나 정치 분야가 제일 꼴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금년도 4월 달에 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30개 국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각 국회의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3번째입니다. 우리 밑에는 체코하고 칠레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50% 이상이 한 10위권까지 가고 우리는 아예 20.4%가 그렇습니다. 이 정치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죠. 각 분야에서 거기서 제대로 진출을 못하고 진급 못하면은 아예
나는 좌파, 나는 보수로 해가지고 거기에 기웃대가지고 그런 놈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될 일이 있습니까? 저는 국힘당이 지금 제대로 한다면은 사실은 국힘당이 지금 제대로 국회에서 입법 활동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이번에 부정선거였다 이거 밝혀라고 사퇴하면 됩니다. 왜 못합니까? 다시 한 번 더 국회의원 해야겠다. 지금 하는 거 봉급쟁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더 말할 거 없죠. 쓰레기 같은 곧 감옥에 들어갈 놈들만 해도 지금 열 몇 명 아닙니까? 이거 우리나라에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이럴 바에는 국회 필요 없습니다. 국회 없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기 신혜식 대표님. 네. 지금 드디어 한동훈이가 곧 사표를 안 낼 수가 없는 지금 비밀 사이트가 다 개봉이 됐죠. 예. 그러면 한동훈이 양심이 있으면 검사 출신이면서 빨리 스스로 사표를 빨리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비밀 사이트 말이야 가족을 동원하여 뭐 김건희의 모가지를 줄로 짜매라 단두대를 죽여라 세상에. 그러니까 나는 합리적 의심으로 문재인이 한동훈이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세상에 그 별거도 주제도 아닌데 아니 선거운동 기간 중에 대통령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것도 주제도 별거도 아니에요. 황준호 장군님. 예. 호주 대사로 간 국방부 장관 출신 이종석 그분이 장로님의 선배요 후배요? 한 손잡벌 됩니다. 그런데 호주 대사로 국방부 장관을 보냈다고 한동훈이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계속 윤석열을 비판했거든. 그러면 국방부 장관 출신이 호주 대사로 다른 데도 대사로 간 사람 많은데 호주에 대사로 보낸 이유가 뭡니까? 왜 보냈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때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쉽게 하면 공조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을 맞서려면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국방장관을 지낸 이종석을 보낸 것은 그런 중대성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 호주가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네, 우리 걸 많이 사갑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대사를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렇지. 대사는 본래 1급지, 2급지, 3급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만 생각하십시오. 중국이 우리나라에 일부러 아주 제일 직급이 낮은 놈들을 보냅니다. 하하. 이것은 국제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보내는 겁니다. 야. 우리 문재인 정권 때 중국의 대사가 누가 갔습니까? 왕웨이? 아주 굵직굵직한 사람들만 갔습니다. 맞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그것도 국방장관을 마치고 바로 보낸 것은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니 신혜식 대표님. 네. 그걸 가지고 선거 기간 중에 계속 씹었잖아요 한동훈이가. 그렇죠. 아니 대통령을 대결해서 왜 호주 대사를 보냈냐? 아니 지가 대통령이냐고. 호주 대사를 보내든 말든 말이야. 지금 나중에 내가 합리적 의심이 뭔지 들냐 하면은 이 한동훈은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내 생각은 그래요. 뭐냐, 이걸 선거를 망가뜨려서 100석 이하로, 지금 108석 했거든. 100석 8석도 말고 100석 이하로 떨어뜨려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에 사퇴시키고 지가 해먹으려고 한 의심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네. 선거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하고 호주 대사 문제를 거론하고
분탕이란 분탕은 다 쳤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 게시판 사태를 보면서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게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김건희 여사 개목줄 채워라, 그리고 단두대 세워라, 엄청난 쌍욕을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들이 가족 이름으로 올라왔는데 가족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하나의 드루킹 조직처럼 아이디를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글을 올렸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드러나는 것은 그 글이 국민의힘 게시판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글들이 네이버, 일부 언론사, 그리고 또 특정 방송, 유튜버에 똑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건 조직이다. 그래서 취재를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조직은 과거 민주당 조직이고, 이들은 안희정 또 그리고 민주당 내 세력들을 지지했던 아주 전문적인 여론 조작 팀이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댓글에서 올라온 글들을 꼼꼼히 보면 왜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고, 왜 김건희 여사를 욕하고, 왜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과 각을 세웠는지가 답이 나오는 게 이들 조직 자체, 한동훈 주변에 있는 김경률 등등등 해갖고 모든 사람들이 좌파로 포진돼 있고, 그리고 조직마저도, 이런 여론 조작팀마저도 좌파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목적은 결론적으로 국민의힘과 보수를 무너뜨리고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려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국 민주당이 권력을 잡는데, 저는 한동훈이 주도 세력이 아니라 한동훈이 이용당했다. 지금도 저 한동훈은 아직도 그것도 모르고 지금 대통령과 싸우고 있다가 지금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르겠는데, 인간성은 제가 뭐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절대 한동훈은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실체적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에 자료를 제출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지금 한동훈은 예. 뭐라고 변명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냐? 1000여 개의 글 중에서 심한 비방의 글은 14개뿐이 없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14개뿐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당원에 대한 명부, 이거는 경찰에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정보다라고 해서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어이가 없죠. 그 가족들이 댓글을 달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 부인한테 물어보면 금방 나오는 건데 왜 답변을 안 하냐? 그러면 이제 빤스런 하고 있죠. 속된 말로 옷 갈아입다 도망치듯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도망쳐, 질문하면 도망쳐.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1000개 글 중에서 14개뿐이 비방글이 없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가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1000개의 글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입니다.